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GDP와 고용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 양상으로 마감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보다 우리 증시가 더 취약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펀더멘털 때문이죠. 대외 변수가 점차 완화되는 양상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우리 증시 하락과 변동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진한 실적 때문에 제약바이오, IT, 조선주의 대형주들이 줄줄이 크게 하락했고 또 코스닥에서도 그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하락세와 신저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흥국의 전반적인 약세와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원인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은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세를 가동하면서 1170원 선 부근에서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쉼표를 찍어야 오래 간다.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형주의 성장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성장주나 코스닥에 집착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멘텀을 받고 있는 대형주들도 꽤 있어요. 자동차, 은행, 유통주까지. 오늘 흐름은 어떤지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증시 호조도 악재도 없는 가운데서 지금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힘없이 밀려 내려가는 부분이 뚜렷했었습니다. 이 모멘텀도 없고요. 수급 공백에다가 또 실적까지 발목을 잡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지는 않은 흐름인데요.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현재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2020선대 부근의 흐름인데요. 현재 상황 보시면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0.04% 하락하면서 2018선 부근 지나갑니다. 지금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닿아 있고요.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은 역시나 좀 밑돌고 있습니다. 분봉도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변동성이 제한되는 9시 구간을 좀 보냈습니다. 일단은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고요. 하지만 이내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2020선에서 2030선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은 좀 레벨대가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2020선대 위아래로의 등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씩 늘어나네요. 현재 장중 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7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약간은 좀 깔려있는 하루인데요. 일단 현재까지 보면은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기관의 매수 현재 그래프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아주 소폭의 매도로 출발했다가 매수 전환, 개장한 이후에 매수 전환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3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갈피를 좀 못 잡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50억 원,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 초반에 상당히 무섭게 매도폭을 늘렸는데요. 한 250억 원 정도 팔다가 서서히 매도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 10시 구간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 업종 역시나 절반 정도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요. 우선은 상승 업종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이 딱 보니까 오늘 장의 흐름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네요. 방어가 중요한 장입니다. 이 유틸리티, 대표적인 경기 방어 쪽의 섹터가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통신 업종 지수가 현재 2.5%의 상승, 전기가스 2.34%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과 의약, 섬유, 의복 순으로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가장 크게 조정받고 있는 업종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철강금속이 1.4%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그리고 포스코 양쪽의 흐름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유통과 전기전자, 건설, 운송장비 순으로 0.5% 안팎의 고른 하락 흐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럴 때는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의 기본,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요? 연이어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1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조정받는 쪽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는 좀 삼성 SDI가 낙폭이 깊게 나옵니다. 8%나 하락하고 있고요. 사실 SK텔레콤도 실적 부진했지만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 이 방어적인 매력이 부각될 뿐만 아니라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은 좀 부진했어도 상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빨간불 켜고 있고요. 네이버는 어제 급락 나왔죠.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오늘장에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 보겠습니다. SDI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2분기 적자 전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오늘도 다시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DI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 컨센서스로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연일 힘없이 밀려 내려왔었고요. 7월 말 되면서 10만 원 선도 이탈하는 부진한 양상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열리고 나서 한 번의 개파락이 오늘장 더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금 신저가를 새로 쓰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네이버 목표가의 하향 조정도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은 돌아설 수 있을까요? 레포트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에 바로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네이버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이버의 어닝 쇼크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레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시장 눈높이 하회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마켓 퍼폼으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58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회했다라고 했고요. 또 네이버의 모바일 지배력이 PC 대비 약화됐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그럼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7,8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신증권의 추정치가 매출액 7,82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2,180억 원이어서 크게 밑돌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의 이 하회는 주식 보상 비용 277억 원과 마케팅 비용 867억 원에 따른 겁니다. 한편 PC 환경에서 네이버는 게이트웨이 수준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이 경쟁 구도에 있다는데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네이버를 거치지 않고 메신저, 쇼핑, 뉴스 어플리케이션 등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은 네이버의 모바일 경쟁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믿었던 라인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2분기 실적이다라고 했고요. 예상치 못했던 라인 매출 감소에 주목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라인 매출이 감소한 겁니다. 프리코인 등 일부 광고 서비스가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게임 부분에 시장 경쟁력 또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인택시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의 성과에 대한 판단은 또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라인의 매출 추이 확인해 보시죠. 포털 부분을 제외한 순수 라인 매출은 2,28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라인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며 특히 광고 매출이 부진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페이스북 모바일 광고는 매분기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또 라인의 이러한 매출 감소는 아쉬운 부분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끈, 즉 라인을 놓지 말자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8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회복을 기대한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라인의 수익 상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라인의 광고, 또 게임, 뮤직 등의 실적이 회복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권고한 건데요. 그중 광고 매출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중 63%를 차지하는 국내 광고가 3분기엔 비수기, 4분기엔 최성수기로 계절적 영향을 받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광고와 해외 광고 모두 하반기에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 봤는데요. 국내 광고는 올해 말에 약 5,100억 원, 해외 광고는 약 1,000억 원까지 증가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개선될 거라 판단했는데요. 상반기에 23.6%에서 하반기 28.9%로 증가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이버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58% 떨어진 5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실적이 부진한 쪽을 봤다면은 이제는 좀 좋은 면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날개를 달아준 종목이 오늘장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쭉 묶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업은행, 롯데케미칼, LG유플러스, 삼진제약, 나스미디어, DSK 정도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롯데케미칼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내놨죠.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당초 컨센서스가 4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여기에 목표가 상향 조정이 꾸준히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호실적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탄력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오늘 엄청나게 오르죠. 7%대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통신주의 방어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시장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천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년 대비로는 96%나 급증했는데 현재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면은요, 나스미디어하고 DSK도 오늘장 엄청나게 오르죠. 특히나 DSK 같은 경우는 상한가 부근까지 치고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을 좀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27억 원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 3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늘장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종목들 쭉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들어서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섹터,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가 울고 웃느냐에 따라서 지수도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장 일단은 좀 하락 흐름이 멈추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또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오네요.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대부분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지수가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하는 종목도 속속 눈에 띕니다. 하지만 급락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좀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는, 급락세는 진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많은 이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이 대장을 한미약품으로 꼽고 계신데요. 여기서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40만 원을 지켜내는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은 1에서 2% 안팎의 상승 흐름, 제한적인 상승 나옵니다. 코미팜이 현재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아스템이 4% 정도 상승, 솔고바이오 흐름 양호하네요. 바이오톡스텍도 7% 정도의 상승 흐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주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6%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반면에 후반에 좀 탄력이 둔화된 종목 보시면은 한미사이언스, 동아 ST 정도가 꼽힙니다. 제약바이오주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일 이 원치 않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코스닥인데요. 오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10시 구간대 지나가고 있는데 위아래로 역시나 1%씩 열어두고 움직임 나타납니다. 변동폭은 15포인트가량 되는데요. 현재 상황 보시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하면서 700이죠. 711.21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710선도 좀 위협을 받네요. 오늘 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맞닿아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발생이고요. 분봉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보시면은 좀 출렁거림, 변동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개장하고 나서 15분 만에 705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좀 반등폭을 줄이나 싶다가 다시금 좀 밀려나는데요. 705 그리고 고점은 720 사이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월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500선에서 800선 가까이 올랐었죠. 이렇게 되면서 1, 2, 3, 4, 5, 6월 달까지 6개의 양봉이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음봉 좀 불명예스럽게도 7월 이달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랠리를 펼쳤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의미를 둘 수 있는 변화인지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수급도 다소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좀 1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수급 주체들도 좀 헷갈리나 봅니다.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빠르게 매수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2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량 출회하고 있는데요. 2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기관 포지션 보시면은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수,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강한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워낙에 좀 급등락, 이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짚어보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요. 그 가운데서 굳이 좀 한 가지를 꼽자면 단기에 좀 많이 밀려났었던 종목들, 상반기에 랠리를 펼쳤다가 단기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약간의 제한적인 반등 흐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좀 제약바이오 좀 짚어드렸는데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그래요. 지금 AVCNC부터 뭐 토니몰이나 한국화장품 제조,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강한 반등은 아니고요. 제한적인 좀 바닥 따지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LNS는 이런 가운데서도 3% 정도 밀려나면서 어느덧 7만 원권 테스트 나오고 있고요. 밥솥주 가운데서는 PM풍년 흐름 양호합니다. 의류주들도 제한적인 탄력이기는 하지만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선물 9월물 지수 체크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지수는 242.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7% 정도 조정받으면서 장 초반의 고점 대비 서서히 밀려내려가는 음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팔까요? 수급 보시죠. 현재 선물 쪽에서의 개인의 물량 확인합니다. 2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대결 구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200계약 순 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000계약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